코로나19 이후 건강관리에 대한 인식이 높아지며 등산이 유행인데요. 예전엔 중장년층의 전유물이었다면 요즘엔 MZ세대까지 인기를 끌며 등산 열풍이 더 뜨거워졌습니다. 코로나가 발병하면서 이제 거리두기 제한이 생겼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탁구장을 못 가게 돼서 뭐를 할까 하다 보는데 같이 탁구하시는 분이 등산을 한번 해봐라. 그거 재밌다. 해서 이제 저도 우연히 접하게 돼서 등산 열풍과 함께 아이디어 등산 제품도 속속 출시되고 있는데요. 그중 관심을 받는 것이 화기를 사용하지 않고 음식을 간편하게 조리해 먹을 수 있는 발열 용기입니다. 발열팩을 외 용기에 넣고 물을 부으면 온도가 올라가면서 내 용기 속에 담긴 음식이 익는다고 합니다. 불을 직접적으로 한다거나 그렇게 하는 건 금지되어 있어요. 보온병에 아무리 해와도 그거는 온도가 유지가 안 되더라고요. 근데 이렇게 먹으면 훨씬 더 따뜻하게 먹을 수 있어서 너무 좋아요. 라면 한 개를 끓이는데 평균 10분 정도 소요된다고 하는데요. 정말 음식이 맛있게 익었네요. 예전에는 우리 산 다닐 때 항상 이제 보온병에다 물을 잔뜩 쌓아야 했잖아. 이만큼 뭘 하려고 그러면. 그렇죠. 근데 그거에 비해서 진짜 간단해졌다. 물 양도 필요하지도 않아. 야외 조리가 쉽고 간단해 요즘 인기라고 합니다. 많이 가져가면 무거워요. 근데 이제 좀 이렇게 안전한 곳에 앉아서 이게 저희가 가져가는 물로만 음식을 하니까 발열 용기를 알고 제가 등산을 하는 거와 발열 용기를 알기 전에 했던 등산의 삶의 질이 달라졌죠. 경기도 용인시에 있는 발열 용기 생산 공장을 찾았습니다. 내 용기와 외 용기를 합체하는 작업이 한창이었는데요. 그릇 표면이 뜨거울 수 있어 안전을 위해 겉 커버를 꼭 씌워줘야 한다네요. 그런데 발열 용기를 개발하게 된 특별한 이유가 있으신가요? 이 밀폐용기 자체가 워낙 이제 부하치 떨어지잖아요. 왜냐면 이 생산 자체도 너무 쉽고 기술도 별로 그렇게 크게 중요하지 않고. 그런데 이 제품은 좀 보다 더 기술을 가미하고 사용에 대한 니즈를 훨씬 더 충족히 채우면서 더 많이 부가가치가 올라갈 수 있도록 저희들이 이제 변화를 주게 된 거죠. 이곳은 발열 용기의 외 용기로 사용되는 플라스틱 그릇을 생산하는 곳입니다. 작업자가 과립 형태의 하얀색 작은 알갱이를 쏟아놓고 있습니다. 보여준 거는 뭐예요? 지금 원료는 PC고요. 폴리카보네이트라고 얘기하고요. 열에 강하고 충격에 강해서 그리고 투명도가 좋기 때문에 PC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보통 용기는 PP, 즉 폴리프로필렌을 사용하는데 발열 용기는 PC를 사용합니다. 망치로 때렸을 때 PP는 깨질 수 있지만 PC는 어느 정도 더 튼튼한 원재료거든요. PP는 100도면은 변형이 가서 막 뒤틀림 현상이 있거든요. 그리고 PC 같은 경우는 한 120도, 130도까지도 열을 가해도 변형이 거의 없는 그런 튼튼한 원재료입니다. 이거 발열 용기이기 때문에 PC를 사용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네. 드디어 플라스틱 용기의 생산이 시작됐습니다. 그런데 어째 모양이 이상한데요? 이거 불량 아닌가요? 뭔가 문제가 있어 보이는데요. 처음에는 금형 사이에 이물질이나 뭐 방청제라든지 이런 오일 같은 것들이 많이 이제 머금고 있기 때문에 요걸 이제 빼주는 역할을 하는 거죠. 초반 20개 정도는 이렇게 기계에 이물질이 묻어나와 불안전한 제품이 나온다고 하네요. 이제부터가 제대로 된 제품 생산 시작입니다. 야외에서 사용하고 또 발열이 되는 용기의 특성상 튼튼한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작업자가 뭔가를 보고 있습니다. 이 투명한 제품들은 그래서 거의 로스가 100개 중에 한 5개 정도 분량이 난다고 해서 보편적으로 한 3%에서 5% 정도 분량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조금이라도 흠집이 있으면 안 돼. 완성품 하나하나 불빛에 비추어 불량 유무를 확인해야 합니다. 확인이 끝난 용기는 끝부분을 매끄럽게 다듬은 후에 바로 비닐 포장을 합니다. 제품이 뜨겁거든요, 처음에는. 뜨거울 때는 스크래치가 되게 많이 나요. 쉽게 납니다.
아, 그래서 이렇게 비닐로 포장하는 네, 거죠? 그렇죠. 예, 맞습니다. 이게 지금 딱 이렇게 하면 이런 식으로 기스가 나버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빨리빨리 떨어지기 전에 잡아주는 게 작업자가 해야 되는 또 일 중에 하나죠. 기계가 찍어내는 것 같지만 사실 손이 많이 가는 작업입니다. 보시면은 이 라인이 좀 있어서 여기 충격이 가하면 고기가 좀 깨질 수 있어요. 그게 좀 잘 나오더라고요. 이 제품 자체가 굉장히 간단하고 그래 야외에서 사용하는 거기 때문에 깨지면 안 되기 때문에 이걸 하나하나 다 검수를 해야 돼요. 이번엔 발열 용기의 핵심인 발열팩을 만드는 작업실입니다. 이거 고순도 청소기거든요. 순도 자체가 높으면서도 입자가 아주 고운 상태가 돼야지만이 정상적인 발열 기능을 할 수 있는 거죠. 첫 과정은 발열 재료의 배합입니다. 생석회 외에도 다양한 재료가 골고루 섞여야 해서 굉장히 중요한 과정이라네요. 여기는 분진이 많이 나기 때문에 방진 마스크를 필수적으로 하고 눈도 눈에 어떤 여러 가지 먼지라는 이런 것들이 들어가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 광경도 쓰고 이렇게 작업하는 거죠. 작업 환경이 너무 많이 어려워요. 분진 자체가 굉장히 미세분말이기 때문에 조심해야 되고 되게 중요한 공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재료가 제대로 섞이지 않으면 불량의 원인이 되는데요. 그런데 원료 자체가 굉장히 미세한 분말이라 잘 섞이질 않아서 배합기의 방향을 바꿔가며 7시간 이상 완벽하게 섞어준다고 합니다. 이렇게 물처럼 물 같죠 이게. 그만큼 이게 미세하다는 거예요. 요즘 발열팩의 하루 생산량은 보통 10,000개 정도인데요. 음료를 데워 마시는 용도로 50도 정도까지 올라가는 발열팩부터 웬만한 요리는 모두 할 수 있는 온도인 95도까지 용도에 따라 다양한 온도의 발열팩이 생산된다고 합니다. 핫팩은 공기하고 반응하는 거고 우리 발열팩은 습식 발열팩이라 해서 물하고 반응하는 겁니다. 그 원료 자체도 다르고 내는 온도 자체도 다른 거죠. 이 제품 자체가 온도가 월등히 높은 거죠. 생산이 마무리된 후 오늘 생산된 발열팩의 온도가 제대로 올라가는지 확인 실험 중입니다. 한 13분쯤에 92도로 가장 높은 온도를 찍고 서서히 내려가다가 60분까지 67도 정도의 그 온도가 보온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요리에 있어서 그 따뜻하게 드실 수 있도록 보온할 수 있는 그런 효과를 가지기 위해서 이 정도로 배합을 하고 있습니다. 등산이나 캠핑, 낚시 등의 아웃도어 활동 시 무거운 코펠이나 버너 없이 간편하게 음식을 데워 먹을 수 있는 편리성 때문에 요즘엔 전 세계 24개국으로 수출도 된다고 합니다. 소비자분들이 야외 활동할 때, 뭐 자전거를 탄다, 등산을 한다, 여행을 한다 할 때 아주 배고픈 게 사실은 굉장히 큰 어려운 문제, 숙제고. 근데 내가 먹고 싶은 음식을 가지고 다니면서 언제든지 내가 먹고 싶을 때, 배고플 때 바로 해 먹을 수 있는, 가까운 친구분들과 같이 맛있게 즐길 수 있는 그런 것만 된다면 뭐 우리 제품에 대한 역할은 다 했다고 생각하거든요. 이번에는 등산에서 빼놓을 수 없는 필수품, 등산화를 만드는 서울시 중구의 오래된 맞춤 전문 신발 매장을 찾았습니다. 다양한 디자인의 등산화들이 눈길을 끄는데요. 수제화와 기성품의 가장 큰 차이는 뭘까요? 기성품은 말 그대로 그냥 기성하고 수제화는 내 발에 맞게끔 아무래도 세밀하게 해서 자기만의 신발을 만들어주는 방법이죠. 이곳은 일제강점기인 1936년에 처음 문을 열고 올해로 87년 동안 4대에 걸쳐 맞춤 신발을 만들어 오고 있다고 합니다. 이게 제일 오래된 신발이에요. 군화처럼 생겼네요. 이게 연도수로 따지면 50년대 후반에서 60년대 초반 신발을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얘가 나보다 나이가 많아. 이 당시 신발 만들 때 이 안에 이거 봐봐요. 나사못이잖아. 왜 그러냐면 이때 이 접착제를 그때 본드가 없었잖아요. 그러니까는 찹쌀풀. 아, 찹쌀풀이요? 찹쌀풀을 했어. 찹쌀풀 먹여서 그리고 붙이고 꼬매고 그것도 모자라갖고
박은 거. 이 안에 벤이 다 들어가 있어요. 예전엔 재료가 없으니까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그 신발도 무거워 사실은. 근데 이 신발 이거 하나가 그때 가격으로 따지면 일반 사람들 반년치 봉급 정도. 안녕하세요. 등산화 좀 새로 하고 그 발목 보존을 좀 해야 될 것 같아서 좀 미들이나 하이컵 가는 거예요? 네, 미들이나 하이컵으로 했어요. 선친께서 여기서 신발을 맞추시는데 그때는 몰랐는데 여기 오시는 이유를 듣고 저도 야외에서 활동을 많이 하는 그런 직업 고고학하다 보니까 또 여기가 또 무엇보다도 등산화에 특화된 곳이란 거는 저도 잘 알고 있어갖고 그래서 그냥 여기 주저하지 않고 오게 되었습니다. 자, 살짝 눌러요. 자, 뛰고. 뛰고. 아직 잠깐 뛰고. 발 떼요. 여기. 저 이제 왼발. 자, 눌러요. 됐어요. 왼쪽이 이게 이쪽을 지금 내려앉는 식이거든. 그럼 이 아치에서 조금 내려앉으면은 엄청 안 좋아요. 발목도 불편하고. 그래서 그것도 좀 잡아 올려야 돼요. 맞춤화의 시작은 메모리 폼 틀에 발 모양의 본을 뜨면서부터입니다. 이번 같은 경우는 굳은 살이 여기랑 이렇게 많이 잡힐 거예요. 왜냐면은 이 아치 형태가 굉장히 높기 때문에 체중을 여기로만 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굳은 살이 여기만 많이 박히고, 이분 같은 경우는 아치가 무너졌죠. 아예 이렇게 쭉 풀렸잖아요. 그러네요. 이런 분들은 여기에 굳은 살이 많이 박히고, 치수를 재고 그런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은 얘 찍은 걸로 인해서 이제 체중이 하중이 어디로 실리는지, 아니면 발이 뭐 바깥쪽으로 빠지는지 안으로 들어오는지, 그거는 얘로 보고 판단하는 거죠. 발 모양만 보고도 불편한 부분을 잡아내고 그 부분에 쿠션을 더해서 신발을 제작한다고 합니다. 석고로 발의 원형을 똑같이 만들어내는 것이 수제화 제작의 기본 작업입니다. 굳은 석고 틀을 코르크에 찍어 발 모양과 동일한 형태의 깔창을 만듭니다. 맨발에 있을 때 그 사이즈를 맞춰놓는 거예요. 네. 근데 기성화 같은 경우는 그 발 안에, 그 신발 안에 우리가 발을 우겨 넣는 형태고, 그냥 발이 편안하게 있을 때 그 외형을 만들어 놓는 거고요. 그 차이가 가장 큰 거예요. 매장 위층에 있는 신발 작업실. 작업자가 오늘 제작할 등산화의 패턴을 찾고 있습니다. 몇십 년을 해온 거기 때문에 엄청 많죠. 이 가게가 100년 가게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많겠어요. 전체 이거 연도별로 다, 이건 99년도부터 98년도까지 있고, 저건 98년도부터 99년도. 이 날짜는 다 적어놨잖아요. 일부 패턴만 모아놓은 상자인데도 양이 정말 상당합니다. 등산화가 만들기 어려운 이유는 가죽의 두께도 한몫합니다. 정장 구두에 비해 상당히 두꺼운 가죽을 사용해 패턴 작업부터 바느질까지 어느 하나 쉬운 작업이 없습니다. 기성화들은 보통 그 소량을 만들어서 그 대량으로 찍어대죠. 찍어야 되는데 이거는 그렇게 할 수 없고 하나씩 다 그려서 작업을 하기 때문에 기성화하는 거하고는 다르죠. 한 사람 거를 한 족씩만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이 손재단을 다 하는 거죠. 맞춤 등산화는 빠르게 진행되는 작업이 없습니다. 각각의 패턴을 만들고 잘라야 해서 속도가 더딥니다. 보통 신발은 외피부터 내피까지 3겹에서 4겹이면 되지만 등산화는 내구성을 위해 7겹에서 9겹으로 만들다 보니 재단할 원단이 많습니다. 하나의 신발을 만들려면 몇 가지의 패턴이 들어가요? 가죽만 들어가는 게 한 20개 정도는 들어간다고 봐야 되고요. 안감 종류로 들어가는 게 또 있기 때문에 그냥 눈에 보이는 것들만 이렇게 들어가는 거지, 눈에 보이지 않는 거 속으로 들어가 있는 것도 또 작업하면서 사용하는 것들, 이런 것 따지면 엄청 많죠. 손이 무척 많이 가고. 가죽부터 내피까지 이제 슬슬 재단 작업의 끝이 보입니다. 달랑 한 켤레 분의 원단인데도
자르고 나니 부피가 수북합니다. 재단이 끝난 조각을 이어붙이는 일은 또 다른 작업자가 맡습니다. 디자인에 맞게 조각들을 꼼꼼하게 붙여나갑니다. 이렇게 겹쳐진 거는 이렇게 여기에 겹쳐지고 또 한 겹이 또 겹쳐질 수 있어. 그럼 이렇게 세 겹이 박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 한 겹 박는 거하고 세 겹 박는 거하고 두께가 틀린데 그냥 상관없이 막 박다가 보면 두꺼운 데 가서는 바늘이 딱 부러져 버려. 왼쪽이 더 두껍네요. 네, 두껍고 구멍이 크잖아. 신사화하는 실하고 등산화하는 실은 조금 더 두껍지. 신사화는 두 줄이 꼬인 2합사, 등산화는 3합사를 사용합니다. 등산화는 다른 신발과 재봉 방법도 다르다고 하는데요. 가만히 보니 두 번을 박는 것 같은데요. 만약에 한 선만 박았는데 이게 신다가 보면 닳는단 말이에요. 신발도 닳아서 이게 터지면 벌어져 버리지. 그나마 이 선을 박으면 하나 터져도 하나가 버텨주니까. 또 등산화의 중요한 기능 중 하나가 방수인데요. 그래서 네피엔 고어텍스 원단이 꼭 들어간다고 합니다. 얘를 또 막아줘야 돼요. 테이핑이 있어요. 테이프를 열로 녹여서 여 미싱 자리에다 막아줘야 돼요. 아, 그래야 제대로 된 방수와 그렇죠. 방습이 돼요. 네, 얘만 해놓으면은 말짱 도루묵이죠. 네, 이 구멍 사이로 물이 다 들어가는 거죠. 방수 테이프로 막으면은 이렇게 이런 식으로. 네. 바늘구멍 하나까지 방수 테이프로 꼼꼼히 막아야 한다네요. 이 위에서는 비나 물기가 막아주고 이 안쪽에서는 이제 습기 차고 그런 게 밖으로 빠져나간다. 배출이 되고요. 네, 그래서 이게 방수와 통기성이 같이 있는 거지. 그래서 입으로 불어보면 이게 느껴져요. 이쪽에서 불면 전혀 바람이 안 나가. 근데 안쪽에서 불면 바람이 나가는 게 느껴져요. 여러 개의 원단이 겹쳐 있어 박음질이 쉽지 않습니다. 한참을 박고 두드리는 작업을 수없이 반복해야 하나의 가피가 완성됩니다. 이렇게 해갖고 한 클레를 딱 이렇게 얻어버리면 이제 제 일은 여기까지가 다 이제 마무리가 끝난 거예요. 이제 그러면 이제 저쪽 접으로 넘어가면 이제 이 라스트에다가 이렇게 넣고 이제 발 모양을 만들 거예요. 창을 붙여서. 어떻게 보면 신발의 완성은 이제 좀 저부에서 다 한다고 봐야 돼요. 왜냐하면 이 가피 상태에서는 이게 볼이 넓은지 좁은지 알 수가 없어요. 저부에서 이제 발 넓이만큼 다 떼우고 중창 붙이고 이렇게 해야 그 사람 발에 딱 맞게 되는 거지. 그날